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다음 주 이제 옳지 않는 거 고르라는 얘기고, 그냥 바로 가지 뭐.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너희들이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자, 루트 16. 얘들아, 루트 16을 생각하지 말고 4를 생각해. 4는 64의 세제곱근이다. 당연히 참일 거야. 아, 4는 64의 세제곱근. 이 문장이 우리나라 말 자체가 그래, 애매해.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는 x의 값이라고. 요 x를 요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태워 보내서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x를 세제곱하래. 아, x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나온대? 60. 4가 나오게 되는 요 x의 값은 4라는 사실은 그닥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볼 거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써볼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근이니까 그냥 x의 값이고 이 옆방향으로 표현만 잘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x를 세제곱하래. 아, x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오게 되는 뭐 구하래? 실근을 구하래, 실근. 그럼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이건 실질적으로 3차 방정식의 해에 관련된 해석이 될 거라고. 따라서 요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27 요 값을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의 값 잘 찾으면 돼. 그래서 이거 원래 조립제법 해서 이야기 해주는 게 맞거든. 한번 해볼까? 이거 3차니까 3차, 2차, 1차 상수까지 명확하게 이제 어떤 값으로 조립제법이 되냐면 마이너스 3으로 얘기를 해주면 뭐가 나오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제 9가 나오겠고, 그리고 9가 나와서 마이너스 27. 당연히 이제 나머지는 0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더하기 27. 자, 요 값은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이제 인수분해 되고 요 전체적인 결과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의 값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이제 3이 나오고 요 값에서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은이구나. 존재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자, 3번 문항담 3번 질문도 해석해볼게. 3번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4이다. 이것도 방금 전에 푼 얘기랑 완전 동일하지. 256. 자, 256을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 2의 10제곱이 1024, 2의 9제곱 2로 나누면 510이 나온단 말이야. 512의 반토막 나오니까 이 값은 2의 이제 8제곱이다 라고 잘 개념 잡으면 되고. 자, 그럼 요곳에 4제곱근이야. 4제곱근. 네, 제곱 근. 얘도 마찬가지. 요 근이니까, 얘는 x예요. 그래서 요 x를 반대쪽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x를 4제곱하래. x 4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2의 8제곱이 되는 x의 값만 잘 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x의 값을 구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푼 요 아이디어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암산하자고.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지? 4가 나옵니다. 라고 잘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4번 보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얘기가 돼야 돼. 뭐라고 나와있냐면 마이너스 625래. 마이너스 625에 네 제곱근.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니,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는 x의 값인 거고, 이 x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표현만 해주면 돼. x를 4제곱씩이나 하는데, x를 4제곱, 짝수제곱을 하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니? 말이 안 된다고. 얘기 자체가 안 돼. 따라서 4번이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5번은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했는데,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7의 n제곱근 7의 n제곱근이래.
자, 7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거. 이거 중 실수. 얘도 한번 정리를 해줬었어. 뭘 정리했냐면, 우리 처음 시작이 x의 n제곱이 a를 만족하는 이 x에 관한 관심,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우리 정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냐면, 얘들아, 함수적으로 해석을 했었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여기서 n과 a의 값이 아직 뭔지 모르니, 그걸 먼저 결정하겠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선생님, n이 짝수일 때와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의 상황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고. 이제 n이 이제 짝수 홀수 명확하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a의 값을 세 개 중에 하나. a는 실수니까, 아, 양수, 혹은 0, 혹은 음수. 이렇게 나눠지고. 얘도 마찬가지. 홀수일 때 a는 양수, 0과 음수로 하겠다는 소리야. 즉, 함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소리고, 쉬운 거부터 가자고. n이 홀수라면 y는 x의 n제곱. 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대. 우리 그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 따라서 대략 정리를 하자면 x축 나오고 이렇게 y축이 있을 거야. 원점이 있겠고. 자, 빨간색으로 갈게. n이 홀수일 때,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면서 어떤 값, a의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두의 교점, 이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고? 1개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했었다고. 교점의 개수, y는 a 양수, y는 0, y는 a 음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n이 짝수일 때 한번 고민해보자. 얘가 이제 더 중요하지. 짝수일 때는, y축 대칭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면서 명확하게 a가 양수일 때 몇 개? 2개가 존재해, 교점이. a가 0일 때 당연히 1개가 존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음수일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봐. n이 짝수라고 주어져 있고 얘들아 이제 7의 n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를 n제곱 했을 때 7, 이게 양수거든 양수. 그럼 끝났네. 아,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몇 개? 요 케이스에 속하니까 2개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5번은 참이 되는 거야. 아, 2번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니까 거듭제곱근의 표현은 익숙치가 않아서 요 값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보자고. 3의 6분의 1제곱이 나오니까 요 값은 2의 3분의 1제곱. 자, 요 값은 5의 8분의 1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요 값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니까 밑과 지수 중에 뭔가 하나는 일치시키자는 소리야. 그래서 밑을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힘드니 지수를 일치시키자고. 그래서 6분의 1, 3분의 1, 8분의 1이 동일해지는 그런 조작에 관한 문제. 그래서 6과 3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 24. 24분의 1 만들자고. 그럼 마찬가지, 요 전체의 값을 24분의 1이 될 거고, 그렇게 만들 거고, 얘도 마찬가지 24분의 1. 얘도 마찬가지 24분의 1로 고정시켜 보자는 소리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을 적당히 조작시켜야 돼. 그래서 6분의 1이 24분의 1이 되니까, 그렇지. 4분의 1을 곱해야 돼. 6, 4, 24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1 곱했으니까 원상태 복귀하려면 4제곱을 취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3의 4제곱 얼마? 81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1이 24분의 1이 됐어. 그럼 8분의 1제곱 곱하는 건가? 그래서 전체 8제곱을 다시 취해주면 2의 8제곱. 2의 8제곱이 얼마였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512가 나오나?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잘 보고 있구나. 256. 그래서 1024가, 그치.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그 2의 제곱으로 나눠줘야지. 어쨌든 그냥 써주면 돼. 그래서 얼마? 256이라고 적어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8분의 1제곱이 24분의 1제곱 되면 3분의 1제곱 곱해줘야 되고, 3을, 세제곱을 생각해주면 5의 세제곱 얼마? 125. 배수관계 명확해지지.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이제 3번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제일 큰 거예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겠고, 그 다음에 A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어서 3번 문제도 다이렉트로 가자. 자, 3번.
4루트 2래. 4루트 2. 요것에 5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냥 5제곱이라고 할게. 5제곱근이라고 그냥 쓸게. 귀찮아서. 자, 요 5제곱근 중 실수인 건 A라고 놓겠대. 아, A. 라고 놨을 때 A에 얼마 구하라 문제냐면 8제곱의 결과값 구하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요 값은 실질적으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조심하자. 2분의 1제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값은 2분의 5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즉 2의 2분의 5제곱의 5제곱근이야. 5제곱근. 그럼 말 그대로 가지니까 근이니까 x예요. 그래서 x를 5제곱 했을 때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그 x의 값이 a란 소리요. 즉 방정식 한번 세워보면 어떤 값을 5제곱 했을 때 선생님 어떤 값이 나오는데 2의 2분의 5제곱이 나오는 요 x의 값이 a인 거라.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무던히 하면 나중에는 이제 암산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적어주면 A의 5제곱이 얼마가 된대? 2의 2분의 5제곱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A의 8제곱이 우리의 목표인 거거든? 어렵게 보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 전체 얼마를 해줘야 A의 8제곱이 나올까? 5분의 8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지수법칙 항상 성립하니까 5분의 8제곱. 그래서 문제 끝나지. 따라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가 빨리빨리 계산해주면 요 결과값은 2의 약분이 되고 약분돼서 다가 나오니 2의 4제곱의 결과값 얼마? 16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겠다. 오케이, 4번 좌표 평면에서 세점 ABC의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 G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거든요. A,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문제 안 쓴 이유는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할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A는 X 좌표의 평균 3분의. 자, X 좌표만 보니까 얘들아 지수 표현으로 바로 갈게. 256에 256을 2의 몇 제곱이라고? 우리가 8제곱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전체 6분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세제곱분의 128이거든. 128. 128은 2의 몇 제곱이니? 고마워. 2의 7제곱. 전체에 세제곱 3분의 1제곱 나올 거야. 3분의 1제곱. 원래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부호 있어서 이렇게 써준 것 뿐이야. 얘들아. 자, 마지막 더하기 뭐라고 나있지? 250의 세제곱근 250이지? 그 255에 빨리빨리 계산하면 2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나오니? 네. 그렇지? 5의 세제곱 곱하기 2인데 한번 써볼게. 5의 세제곱 곱하기 2인데요, 선생님. 전체 3분의 1제곱 취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좀 짜증이 나고 복잡한 것 뿐이야, 얘들아. 천천히 가자. 자, B의 값도 표현해볼게. 야, 이 B의 값 역시 3분의. 그치. 루트 32에 루트 32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 바로 얘기하면 참 좋은데. 원래 이거 얘기하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루트 32? 이 얘기지? 네. 이거를 좀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다. 둘둘 이렇게 있으면 4제곱분의 32와 동일합니다. 근데 32는 2의 5제곱 나오니? 네.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고. 그게 아니면 하나하나 베껴내면 돼. 어쨌든 그래서 요 결과값은 2에 몇 제곱 나오니? 4분의 5제곱이 일단 하나 나와지겠고 그 다음 B의 Y좌표 볼 거야. 162의 4제곱근 그 162는 어떻게 표현해? 그치. 3의 4제곱 곱하기 2가 될 거야. 81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3의 4제곱 써볼까? 더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2 전체에 그렇지. 4분의 1제곱이 나올 거고 얘들아. 마지막 더하기 이건 쉽다. 2의 제곱이니까 다이렉트로 2의 8분의 그치 8분의 2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 나오겠네. 4분의 1제곱. 자, 얘만 이제 잘 계산하면 돼. 잘 계산해서 결론 지으면 돼.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좀 생각은 좀 잘해야 돼.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하게 표현하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치환이야. 치환. 그래서 치환 한번 해볼 거야. 뭘 치환할 거냐면, 자, 2의 거듭제곱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면 얘들아, 한 번만 더, 요 분자를 계산 먼저 해볼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에 몇 제곱 나오니?
그치? 3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마이너스 얘는 2의 3분의 7제곱이 나오겠고, 더하기 얘는 5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뭐를? 2의 3분의 1제곱. 얘를 x라고 한번 더 보자고.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얘들아, 요 값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2의 1 플러스 3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좀 짜증나긴 하네. 따라서 요 값을 다시 얘기하면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것은 2x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거든. 요 값도 2의 3분의 7제곱인 건데 요 값은 2 더하기 3분의 1제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요 값을 다시 한번 귀찮아도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 나와서 요 값은 그렇지 4x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계산하자 얘들아. 어떤가? 여기서 2x에서 4x를 빼주고 x를 더하는 거라. 맞지? 그래서 여기 하나 안 곱했다, 그치? 요거 5 있네. 요거 빼먹었네. 그래서 요 값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여기다 5x지 5x가 아니라 요 값이 5x인 거야.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5 빼먹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5x에다 4x를 빼주면 x 나오고 2x를 더해주면 3x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오케이 a는 얼마? x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x를 우리 뭐라고 뒀는데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뒀다고. 마찬가지 이유야, 마찬가지 이유. 요 값도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하면 요거 딱 보이지? 얘를 그냥 y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편의상.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y로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첫 번째 똑같은 이유야. 이거 이제 바로 갈게. 요 값은 4분의 5는 얘들아 1 더하기 4분의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 값은 2y가 이렇게 나오겠어. 더하기, 자, 4분의 1제곱, 얘를 분배해주면 얘는 3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나올 테니까, 그치, y가 되겠지. 플러스 y, 따라서 요거 빨리빨리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6, y가 나와서 약분 해주면, 두 번째 결론이야. b의 값은, 그렇지, 2y가 나오게 해서. 이 값은, 뭐가 나오지? 그치,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2의 4분의 얼마? 5제곱 나오겠지. 자, 끝났다, 얘들아. 자, 요거 곱하래, AB. 얘를 일단 계산해주면 2에,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5제곱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고, 이거 전체 몇 제곱하래? 12제곱을 하래. 이쁘야, 이렇게 커져? 자, 전체 12제곱을 취하면 얘도 마찬가지 전체 12제곱이 되어서 얘 분배해주면 2에 3분의 1 곱하기 12는 4가 나오겠고, 3, 5, 15 나오니? 그래서 결론이 2에 15제곱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는 이야기. 잘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자, 5번 다이렉트로 갈게, 얘들아. 항상 생각을 하자. 생소한 표현은 무조건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못해. 지수 표현으로 다 바꾸자고. 그래서 안쪽부터 천천히 헷갈리니까 요 값은 선생님 A의 6분의 1제곱인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 요 결과값은 A의 일단 6분의 1제곱이 나오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전체 2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 어디 잘못했어? 어디? 안에 들어가요. 얘들아 문제 잘못 썼어. 다시. 에이크야.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한 새끼가 있어. 방금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루트 A의 6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야. 천천히 하나씩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 자, 요 결과값은 여기까지 결과값은 A 곱하기 다이렉트로 A의 세제곱 나오니? 이렇게 원래 2분의 6제곱인 건데 그래서 계산해 주면 여기 결과값은 A 4제곱이 나오고 여기 이제 루트를 붙이래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요 값은 A
제곱이 될 건데 어디 갔니? 요 값이랑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a 곱하면 a 세제곱이 나올까? 우와, 그럼 얘들아 이거 끝났네. 아,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고 a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a입니다. 꽤 단순하게 나오네. 자, 요 결과값과 얘랑 비교를 하자는 소리지. 따라서 요 값도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안에 있는 값 a 곱하기 a의 그렇지. 4분의 n제곱이 되겠고, 요거 일단 간단하게 표현하면 a의 4분의 4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건데, 요거 전체, 그렇지. 2분의 1제곱이 나올 테니까, 요 결과값은, a의 8분의, 그렇지. n 플러스 4제곱입니다. 요 값이 동일해지는 지수의 값이, 여기 1제곱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이 나오게 되는 끝내자 n의 값은 얼마? 4입니다. 한 문제 일단 먼저 보자. 자, 문제 6번이고 두 양수 AB에 대해서 A 세제곱과 B 제곱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자, A 두 개의 값의 곱 전체 N제곱이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자연수가 된다, 얘들아. 그랬을 때 N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그 문제 파악할 필요도 없이, 얘들아. 일단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생소한 표현을 익숙하게 바꿔줘야 돼. 즉, 요 값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유추할 수 있냐면, A 세제곱의 결과값은 9의 4분의 1제곱인 건데, 얘들아.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4분의 2제곱인 3의 2분의 1제곱이 나온다고. 자, B의 값도 마찬가지. 즉, B 제곱의 값도 한번 유추해 보자고. 그럼 이건 단순하게 2의 4분의 1제곱이라 표현해 주면 돼. 일단은 A,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3분의 1제곱 취해 주자고. 3분의 1제곱을 취하면 A의 값이 뿅 하고 나오고, 전체 3분의 1제곱이니까 암산해 주면 3에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유추할 수 있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요 전체 3분의 1제곱 취한 거고, 요거 전체 3분의 1제곱 취했을 때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A의 1제곱 나오겠고, 얘네 두 개 곱한 3에 6분의 1제곱 나오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 B를 구해보자. 자, 양변 얼마? 2분의 1제곱 취하면 돼. 선생님, 요 양변에 2분의 1제곱 마찬가지 전체 2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 좌변은 B가 나오겠고, 자, 우변의 결과값은 4, 2, 8이니까 2에 8분의 1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곱하기 B 요 값의 전체 n제곱의 해석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냥 두 개 곱해보자. 그대로 써주면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8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잘 일단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 자, A 곱하기 B 전체 n제곱을 한번 취해보니 이 값은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8분의 1제곱 전체 n제곱이 나오고, 얘들아 이 값이 뭐가 된대? 자, 그렇지. 자연수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다시 표현해볼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3의 6분의 1 n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은 2의 8분의 n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해 준대. 자, 일단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6분의 n의 값과 8분의 n의 값이 동시에 뭐가 돼줘야 0 혹은 자연수가 돼줘야 이 전체적인 결과값이 자연수 된다는 소리야. 그거 파악해줘야 돼. 이거 3의 0제곱, 2의 0제곱, 1 나오니까 자연수 나오는 건 맞아. 근데 당연히, 얘들아, n의 값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얘는 문제에 자연수라 명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아닐 거야. 그러면 요 전체적인 결과값이 자연수란 얘기는 어떤 해석을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n은 8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뭐의 배수? 6의 배수가 되는 값들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자면 n의 값에 대한 정보는 8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가 된대. 그러면 8과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네. 따라서 8과 6의 최소 공배수 얼마? 24. 즉 n의 값은 24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24와 이 48과 그리고
얼마 나오지? 72가 이렇게 나오나? 그리고 96까지 있겠네. 100 이하 중에서 몇 개? 4개입니다. 라고 밝혀놓으시면 되겠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지금 문제의 과정은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 그냥 요 두 개의 값이 주어져 있고, A, B를 지수법칙으로 표현만 잘해주면 돼. 대입해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궁금해한 A 곱하기 B 전체 N제곱을 구하는 거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N제곱을 취했더니 요 N이 분배가 되고 선생님, 요 따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전체적인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된다고 하니 이 거듭제곱은 유리수처럼 보이면 절대 안 되거든. 거듭제곱분으로 표현될 테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6분의 n과 8분의 n, 즉 6분의 n과 8분의 n이 0이 되거나 근데 0은 절대 될 수 없거든. 이 자연수니까. 혹은 자연수, 이 전체적인 동시에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는 n은 6의 배수 꼬라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n은 8의 배수 꼬라지가 나와야 돼. 동시에 같은 n이니까 6과 8의 배수, 공배수가 될 거라고. 6과 8의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니?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했죠? 이 문제가 교과서 문제랑 거의 흡사하거든. 교과서 그 확인학습 문제랑 엄청 비슷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요 값을 통해서 요 값을 유출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이렉트로 양변. x는 얼마, y는 얼마 그래도 돼. 근데 과정이 좀 복잡할 거야. 그래도 나오긴 해.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케이스. 이 아이디어 첫 번째. 자, 1번 아이디어는 그 상용로그를 배웠으니까 상용로그 정의에 의해서 선생님 x의 값을 로그 위치 25로 가지고 25에 10인 거고요. y의 값은 로그 이번에 16으로 갈게. 16에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출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겨. 근데 이렇게 값버리면 너무나 고급 스킬이 많이 활용이 돼. 한마디로 로그의 성질이 엄청나게 이용이 되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서 봐봐. 내가 필요한 건 x분의 1과 y분의 1의 꼬라지거든. 이 y분의 1이니까 양변 2를 곱해서 이렇게까지만 한번 적어보자. 2y는 로그 16에 100이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써도 될까? 2 곱하기 2, 2가 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10의 제곱 100. 네, 이렇게 썼어. 자, 얘를 역수를 취할 거야. 자, x분의 1은 요식에 의해서 굳이 다시 하자면 뭐가 나오면서 얘를 역수 취한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 얘를 역수 취한다고 로그 25의 10분의 1 이렇게 쓰지 말자고. 로그의 성질 배웠잖아. 역수가 되면 밑과 진수가 바뀐다고. 그래서 얘네 두 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바꾸면, x분의 1의 값은 실질적으로, 그야, 로그 10에 25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2y분의 1. 2y가 여기 있어. 이것을 역수를 취해서, 요 역수는 선생님, 로그 16의 100분의 1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자고? 요 값은 로그 10의 제곱에 16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얘들아.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된다니까. 얘네 두 개 바꾸면 이거 2y분의 1 되고, 미안요. 얘네 두 개 바꿔버리면 x분의 1 나온다고. 그 로그의 성질. 그래서 이거 끝나. 그냥 이렇게 쓰면 쉽잖아. 뭐가 쉬워? 요 값 선생님. 2가, 이거 로그의 또 성질이 나오지. 2와 1이 여기 있고, 밑변환 공식의 변형. 2가 밑으로 가고 1이 위로 가서 2분의 1로 튀어나온다는 소리야. 얘가 좀 짜증이 나니까, 짜증 나는 생이 요 값이 2분의 1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얘 또 위로 올리자고. 그래서 귀찮아도 한 번만 다시 표현해 주면, 얘들아, 지금 내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봐야 돼. 밑을 동일화하고 있어, 지금. 로그 10에 16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16이니까 그렇지. 4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밑이 10으로 동일하니까 끝났네. 지인수끼리 곱하지. 로그 연산에 의해서. 그럼 요 값은 로그 10에 25 곱하기 4는 얼마 나와? 그렇지. 10의 제곱인 100. 결론 얼마? 2입니다. 라고 잘 얘기해 주면 좋거든. 그래서 요 단순한 결과값을 유추하기 위해서 되게 고급 스킬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지 말자고. 단순하게 가서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요 조건 그대로 가자,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봐봐. 얘네 두 개는 XY가 같이 있다고. 그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 짝꿍, 얘 짝꿍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선생님 뭔지 모르겠으나 25의 x제곱은 10인 거고요. 16의 y제곱은 10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써봐. 이게 아이디어 두 번째야.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요 과정.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x분의 1이니까, 양변의 x분의 1제곱을 취해보자고. 양변 x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 요 값은, 10의 x분의 1제곱은 선생님 25와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 또 마찬가지, 요 양변에 우리는 2y분의 1이 필요하니까 2y분의 1제곱을 취해보자고. 그럼 요게 2y야. 그치? 2y분의 1제곱을 취해주고 2y분의 1제곱을 이렇게 취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y가 이렇게 약분이 돼버린다는 소리지. 따라서 다시 한번 써주면 요 값을 10에 2y분의 1제곱이 나오게 되더라. 요 값은 16의 2분의 1제곱, 즉 얼마? 이 4가 이렇게 나온다. 끝났네. 따라서 이거 그냥 곱해버리면 되거든. 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데이터니까. 따라서 두 개 곱해버리면 요 값은 10의 지수법칙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제곱이 나오게 되더라. 그 값은 100. 10의 제곱의 결과이기 때문에 밑이 동일해요. 치수와 같아요. 끝났네.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일단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 그냥 다이렉트로 x는 얼마, y는 얼마. 왜 우리 로그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갖다 대입해서 푸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되게 그 고급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응용된 얘기가. 그래서 단순하게 지수 법칙은 되게 쉽잖아. 양변 몇 제곱해도 같아진다? 라는 개념이 있고, 또 지수 법칙이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x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x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그냥 던진 거야. x분의 1제곱이 필요해요. 요 양변에 x분의 1제곱이 된다면, 약분이 될 거니까 25가 나온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해도 좋겠고. 너희들 기준으로는 두 번째가 조금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그냥 개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너무 복잡해. 그리고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밑변화 공식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로그의 연산을 할 때 이 밑변화 공식은 굉장히 많이 활용돼.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된다고 얘들아. 즉 로그 b의 a분의 1. 1. 요거랑 이제 같아진다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줘요. 지금 요 얘기를 어디서 활용한 거라고? 여기서 활용한 거야.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바로 이야기 좀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교과서에서 다뤘던 유형의 문제랑 거의 흡사해. 그래서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요 관계식 하나 툭 쥐어져 있고, 얘를 구하래. 그럼 관계식이 2의 거듭제곱, 즉 2의 a제곱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생소한 표현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 치환이라고, 치환. 즉, 뭐가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2의 a제곱을 뭐 k라고 놓든 뭐 어떤 값이라고 놓든 상관없어. x라고 둘까? 너희들 좀 익숙하니까 x라고 한번 더 볼게. 요 값을 x라고 한번 더 보면 우리는 요 결과값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그다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하는 값은 x제곱 좀 표현이 익숙치 않으니 이렇게 쓰자. x제곱분의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고 요 값을 이제 어떻게 한번 구해볼까라는 얘기. 그래서 요 결과값을 여기다 대입해도 좋아. 나쁘지 않아. 그대로 갖다 대입해 보면 뭐가 나오니?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x 조금 밑에다 써야겠네. x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대입해주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x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건데 얘들아 여기서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자체의 표현이 너무 좀 짜증이 난단 말이거든.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서 x를 곱해서 한번 정리해보자고. x를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이 나오고 얘들아 요렇게 분배되면 x의 0제곱이 나와서 플러스 1이 되나.
요거 그래.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요 값이 얼마래? 3분의 2래. 3분의 2.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볼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의 결과값은 2x제곱 플러스 2를 만족시키는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계산 x제곱은 얼마? 이제 5라는 결론을 잘 일단 낼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 따라서 우리 무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끝나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값이잖아. 구해야만 하는 값은 요 값이 요 값. 따라서 끝났다. 얘는 5 더하기 또 5분의 1 나오지? 5분의 1이 되어서 5분의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라는 결론을 잘 지으면 된다. 자, 그래서 9번이야, 9번 얘들아. 이제 9번. 9번을 한번 대략 이제 요약을 해놨고, 그 문자의 정의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 가볍게. 일단 문제에 주어진 관계식 하나 나와 있고, 얘들아. T0는 초기 박테리아, 그리고 T분 후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T분 후에 박테리아, 그래서 10분 후와 25분 후에 대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 다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0분 후 박테리아 수는 초기 박테리아 수의 4분의 3이래.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봐. 어쨌든 분명한 건 얘들아. 초기 박테리아 수는 P0거든. 그 값에 4분의 3을 곱했을 때 이제 P가 나온다라는 해석인 거야. 어렵게 보지 말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 25분 후 박테리아 수는 초기 박테리아 수의 A벤이, 얘도 마찬가지야. 25분 후 P0에 A를 곱한 결과값이 이제 P가 나오게 된다는 이 두 가지 관계식으로 뭘 구하라는 문제야? A에 관한 정보를 캐내란 문제야. 자, 문제에서 16 곱하기, 뭐라고 나있냐면 5제곱근에 A 4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 일단 물어보는 거 먼저 조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요 값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16 곱하기 A의 5분의 4제곱입니다. 라고. 그래서 A에 관련된 요 값만 적당히 구해주면 문제 끝난다는 얘기야. 그 값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다고? 요 관계식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피해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얘를 한번 대입해봐봐. 그러면 요 값이 뭐로 바뀌니? 4분의 3 P0로 바뀌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P0가 약분이 되겠지. 네. 그래서 약분시켜서 써볼게. 선생님, 4분의 3, 요 값은 10에, 조심하자. 10분 후, 즉, T의 값을 10 대입하면 60과 10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6분의 K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적어두면 돼. 그 얘를 굳이 수정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두면 돼. 중요한 건 A와 관련된 값이 여기에 있으니까 P는 A 곱하기 P0에서 요 P에다 A 곱하기 P0를 대입하면 P0 약분되면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A의 값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10에 25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써주면 마이너스 60분의 25 K제곱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값만? 요 값만 적당히 잘 수정 봐주면 돼. 여기서 문제는 뭐니? 10의 어떤 K제곱꼴이 이제 좀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면 제발 어렵다. 요 값은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10에 마이너스 6분의 K제곱을 써. 이렇게 쓰고 얘랑 동일해지려면 전체 몇 제곱을 해야 될까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6이 60이 되니까 일단 10분의, 그치? 25 그대로 적어주면, 문제 안 돼. 그래서 얘를 일단, 요 값을 약분 빨리빨리 해주면, 요 값은 2분의 5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자, 요 안에 들어갈 값이 여기 나와 있잖아. 얼마? 4분의 3인 거라. 이제 문제가 거의, 정리가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3 전체 2분의 5제곱이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요 값이거든. 그래서 양변의 5분의 4제곱을 취해보자. 즉 양변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취해보면 요 값이 5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고 빨리빨리 약분시키면 5와 5 약분되고 2와 2가 되니까
그래서 요 결과값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4분의 3 전체 제곱으로 표현되겠고, 이게 값이야.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16 곱하기 4의 제곱 16분의 제곱, 그렇지. 9가 되어서 결론은 이제 9입니다. 라고 잘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약간 이제 복잡했을 뿐이지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 이런 문제가 아마 내 예상이 맞다면 너희 6월에 나와. 100% 나와. 6월 전국연합에 이 문제 진짜 100% 나와. 그냥 대입 잘해서 아마 3점짜리 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좀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4점으로. 6월이 아마 내 기억에 부산일 것 같은데?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6월에서 이 유형에 대한 문제는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그 전체적인 그 문장을 얘들아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 없어. 뭐만 체크해주면 돼? 그렇지. 요 관계식에서 요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근데 여기서 K는 그냥 단순히 얘들아, 그래, 상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K의 값은 그닥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변수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만 잘 보고, 거기다 적당한 값만 꼼꼼하게 잘 대입만 해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인 거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10번이야. 그 10번 문제 보니까 두 자연수 AB라고 나와 있어요. AB는 얘들아, 자연수. 자, 그랬을 때 두 값이, 하나는 자연수, 하나는 유리수 써볼까? 루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또, 세제곱근에, 2의 A 플러스 1제곱분에 그리고 3의 B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연수가 돼줘야 되고 얘는 이제 유리수만 되기만 하면 돼. 유리수.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어떤 값에 대한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 값들의 어떤 제한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AB가 뭐 자연수 혹은 뭐 정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아이디어는 후보군을 구해서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A와 B의 합에 관한 부등식을 세워요. 단 등호가 포함되는 부등식이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새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상황 자체를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자, 요가 보니까 얘들아 2와 2의 a제곱 요거 일단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2의 a-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들아 이것은 5의 b제곱이 나와. 근데 이거 전체 2분의 1제곱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 먼저 해보자고. 자, 그럼 요 값을 좀 보기 좋게 2의 분배까지 해보자고, 지수없이. a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일단 써두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니? 5의 2분의 b제곱. 이렇게 일단 써보고. 문제에서 요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자연수가 돼줘야 돼. 자연수가. 그럼 우리는 어떤 해석을 좀 해줄 수 있냐면, 2분의 a-1이라는 요 값과 2분의 b의 값은 모두 뭐가 돼줘야 돼? 자연수가 돼줘야 돼. 자연수가 돼줘야 자연수의 거듭제곱은 이제 한마디로 자연수의 자연수제곱은 자연수 나오겠지.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원래는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2의 0제곱은 1이고 5의 0제곱도 1이니까 곱해버리면 자연수 1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 왜? 왜? 자연수는 이 결과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한마디로 요 결과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요 위에 있는 값이 뭐가? 이해돼요. 여기서는 이제 뭐지? 그 A가 1이 될 수는 있는데 0제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가 안 되지. 2분의 1제곱 나오니까. 아, 네. 되니? 그래서 요런 판단을 일단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요 값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자연수라고 놓은 거니까 놓고 시작할게. 뭐라고 그럴까? M1이라고 둘까? 얘는 M2라고 둘게.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양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a는 어떤 꼬라지로 표현되냐면 2m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a의 값을. 그래야 전체적인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b의 값은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니? 2의 m2, 2 곱하기 m2, 이 짝수. 호수 짝수. 그렇게 보면 돼, 일단. 괜찮니? 네. 이 중에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든 간에 요 값은 다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 이 두 번째도 한번 보자. 얘도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분의 2에 이게 원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래서 바로 그냥 쓰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렇게 오지 말고 2에 3분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그치? 3에 3분의 b제곱 모양이 나오거든. 그 얘가 뭐가 돼줘야 되냐면, 그렇지, 유리수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유리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분의 자연수 꼬라지가 나와주면 돼. 네. 따라서 우리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3분의 a 플러스 1은 절대 0은 아니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모이면서, 그렇지, 자연수이면서, 동시에 요각 얼마? 3분의 b의 값 역시 자연수가 돼줘야 돼. 0이 될 수는 없어요.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괜찮니?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얘도 마찬가지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 값을 뭐라고 둘 거냐면 L1이라고 한번 더 보고 요 값을 L2라고 두고 빨리빨리 정리해 보자. 그러면 A의 값은 얘들아 안 보이겠다 니네. 여기서 써볼게. A의 값은 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3 곱하기 L1 마이너스 1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자, B의 값은 요 식을 빨리빨리 정리하면 3 곱하기 L2로 이렇게 쓸 수 있어. 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 잘 봐봐. A의 값은 요 값 만족하면서 동시에 요 값도 만족해야 돼. 네. 그런 후보군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 그 중에 제일 작은 새끼 선택하면 돼.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 지금 해석하기가.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B를 봐봐. B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3의 배수도 있다.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를 만족하는 B의 값은 그렇지, 6의 배수가 되겠지. 한마디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다 만족한다는 소리야. 따라서 B는 어디 갔냐? 요 B의 최소값은 원래 6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고 계속 있는데 가장 작은 값. 요거 선택해 주면 돼.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욕심내서 얘들아 요 표현하고 요 표현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 해석을 잘해 줬으면 하는 느낌.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 화면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보여. 여기 보일래나 모르겠다. 자, 봐봐. 지금 A가 뭐라고 되어 있니? 2 곱하기 M1이요? 네. M1 플러스 1이지. 네. 동시에 A는 3 곱하기 L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앞으로 요 값에 대한 해석을 얘들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2로 나눈 나머지가 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는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가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어떨까 싶은 거야.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얘는 느낌 오지.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 되는 거 느낌 오지. 근데 얘는 그 나머지가 음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살짝 조작해 볼 거야. 뭐로? 양수로. 니네 그거 있잖아. 나눗셈을 하잖아? 나눗셈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 너무 어려웠어. 그래, 너무 어려웠어. 그 덧셈은, 곱셈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 덧셈의 확장 아니니? 그 나눗셈은 뭐의 확장이니? 뺄셈의 확장이야. 즉, A의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이 말을 3을 한 번 더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원상태 복귀하려면 3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고. 그죠. 괜찮아?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요 값을 선생님 3L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나오잖아. 네. 그럼 요 값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면 요 값은
3 곱하기 적당한 어떤 값 x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플러스 2로서 이런 꼬라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말의 해석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나오거든. 네. 됐니?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을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면 나중에 수열 파트에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이야기여서. 근데 이 문제 푸는 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할게. 왜? 쉽잖아. 홀수 개념이니까.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니? M1? M1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서 요 M1의 값은 0이 돼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왜냐면 A가 1이 되면 이거 0 나오거든.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후보구나 한번 생각해 볼게. 홀수 다 써봐. 뭐, 1, 3, 5, 7, 점점점 이렇게 나갈 텐데, 요 아이들 중에서 뭐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나머지가 2가, 어디 갔니? 2가 되는 제일 작은 아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야. 따라서 결론 내자. 요 값의 최소값은 5 더하기 6이 되어서 얼마? 자, 문제 다시 해석할 테니까 잘 봐봐. 되게 복잡한 꼬라지가 두 개가 나왔어. 얘는 자연수,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얘는 유리수만 나오면 된대. 그래서 얘네들을 어색한 거듭제곱근의 표현이니까 지수로서 표현하자고. 그래서 지수로서 하나 표현한 게 첫 번째 요 아이였고 요 값이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값이었니? 여기 있네. 요 값. 얘네 두 개의 값을 이제 해석을 잘 해주면 돼. 자, 쉬운 거 먼저 가자고. 요 값을 해석하니까 지수가 자연수로만 정의가 되면 2의 자연수 제곱 곱하기 5의 자연수 제곱은 당연히 자연수 나올 거라고. 그치?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얘들아 뭐라고? 0제곱도 괜찮다고? 얘는 0제곱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B가 자연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체가 0제곱이 될 수 있는 거야. A가 1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 뭐 따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A의 조건, B의 조건 찾고 요 관계식도 마찬가지야. 분모분의 분자가 있으면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네. 각각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돼. 왜냐하면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자연수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요 지수가 자연수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A 조건, 여기서 B 조건, 여기서 A의 조건, 여기서 B의 조건. 그거를 A끼리는 동시에 B끼리도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만 포함돼. 여기서 A, B는 따로 놀아도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개의 A와 여기서 두 개의 B는 같은 값인 거야. 그래서 같이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하면 어떨까 싶네. 문제 좀 어려웠네. 네. 자, 11번 문제 파악할게, 얘들아.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딱 명시되어 있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X라는 집합의 정의야. 자, 조건제시법. X들의 모임이야. 요 X들의 모임인데, X를 세제곱 혹은 네제곱. 세제곱 혹은 네제곱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뭐 X들의 모임이래. 그럼 기억을 보면서 이 기억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이 집합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이제 확답형 문제 기억은 다 그래. 실질적인 예를 딱 하나 주어져. 그 말은 이런 상황을 너희들이 한번 좀 익숙하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기억은 보너스. 익숙해져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 집합 x의 원소일까라는 건 어떤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냐면 x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9가 되는 요 a와 b가 존재하는가의 의미인 거야. 왜냐하면 요 값이 어렵게 보지 말고 얘들아. 요 값이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 마이너스 9 전체 3분의 1제곱 이렇게 갖는 거 아니니? 근데 얘가 과연 x일까? 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9 전체 승인 3분의 1제곱. 요거 전체에 a제곱을 취했을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9가 나오는 요 a의 값이 집합 a에 존재하나요? 라는 문제잖아. 그럼 a가 3이면 만족하네. 네. 3 있잖아. 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기억은 3입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 자, 니은은 그냥 간단하게 썼어. nx의 원소의 개수는 8. 이런 문제 때문에 정의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x의 a제곱이 b와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a가 짝수일 때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자고. 그리고 a가
그렇지. 여기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B의 값의 범위. 마찬가지. B의 값의 범위. 한마디 범위라기보다는 부호가 되겠지. 자, 짝수일 때 얘가 양수고 얘가 0이고 얘가 음수인 경우 마찬가지. 양수 0,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자 쉬운 거 먼저 해석하되고 요 케이스는 모두 몇 개?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고. 네. 단, 요 케이스에서 B가 음수야. A가 짝수이고 B가 음수이면 존재하지 않아? 네. 그리고 0이면 한 개가 존재하겠고, 그리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것만 좀 명확하게 알면 이 문제는 리얼은 끝나요. 왜냐하면 0이라는 원수는, 그치? 그치? 0이라는 원수는 없거든. 그럼 뭐만 여기서 파악해라. 요 값과, 그리고 요 값만 잘 활용하라는 소리야. 그럼 자, 가정하자. 만약에 A가 3이야. 자, 3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유일하게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의 값이 4라면 음수 나오면 큰일 난다고. 네. 한마디로 X의 4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X는 존재하지 않겠지. 따라서 어디서만, 그렇지, 3과 9에서만 몇 개씩, 2개씩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4개 존재하고 기존에 4개 셌으니까 전체적인 원소의 개수는 8개 맞겠지. 그리고 얘도 3인 거야. 자, 마지막 디귿 보자. 그러면 참이래. 그러면 양의 원소를 다 구해서 양수의 원소를 다 구해서 다 곱하래. 그럼 봐봐 얘들아. 홀수일 땐 그냥 문제가 안 된다고. 홀수일 땐 즉 A가 3이면 음수수 제끼고 요 두 개의 값만 고민해 주면 돼. 즉 어떤 얘기냐면 x 세제곱이 얼마? 3 혹은 9일 때 이 x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이거 막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3분의 1제곱 취하면 돼. 그 하나의 x의 값은 3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또 하나의 x의 값은 3의 3분의 2제곱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두 번째. 모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값이 n의 어디 갔니? a의 값이 얼마라면 4라면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자. 아, 선생님 x 4제곱은 어디다 써야 돼? 아, 왜 안 돼? 왜 됐을까? x 4제곱이 얼마를 만족하는 3 혹은 이제 9를 만족하는 x의 값 2개 구해버리면 된다고. 양수야.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x의 값 2개 나오고 여기서 x의 값 2개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결론 진짜. 자, 첫 번째 하나 뭐니? 3의 4분의 1제곱과 또 3의 그렇지 2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그냥 4분의 2제곱이라고 써도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양수 모두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그래서 바로 가자. 얘네 두 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1 나오거든.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 아까 4분의 2로 그냥 가자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4분의 3 나오잖아. 한마디로 전체적인 결과는 모든 양의 원소의 곱은 일단 위치 3이 되겠고 얘들아. 1 더하기 아까 요거 두 개의 곱은 4분의 3이라고 했거든. 끝났네. 따라서 요 결과 선생님 3의 4분의 7제곱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 디귿이 이제 참입니다. 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되는 거라. 네. 다이렉트로 갈게. 12번 문제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아까도 선생님이 몇 번 문제를 9번 문제 풀면서 살짝 언급을 했어. 이 문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잘 파악하면 된다고. 거기 나와 있어. 얘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깊이라고 나와 있나? 네. 의미 자체가. 그리고 얘는 웨이트, 무게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또 R은 최대 반경, 반경의 의미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뒤에 있는 조건.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D. 요 D의 값이 D라고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자, 그랬을 때 무게가 160. 자, 이 무게가 16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폭약이 폭발 뭐 이상한 얘기 나와 있을 때 최대 반경 R1이라도 겠대요. R1. 이렇게 일단 써봐. 얘는 한 묶음이야. 한 묶음.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냐. 같은 폭발 지점. 한마디로 D의 값은 일단 D가 일단 나오겠고. 무게가 P래. 한마디 W가 P라고 주어져 있고. 그런 최대 반경을 R2라 잡겠대. 오케이, R2. 자, 어떤 거 구하라는 문제냐면 R2분의 R1. R2분의 R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이거.
자, 대입할 때.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요 값은 K 곱하기 D 더하기 10 분의 160 전체 3분의 1제곱 나오거든.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니까. 네. 두 번째 케이스도 그대로 대입해. K 곱하기 D 더하기 10 분의 이번엔 P야, P. 전체 3분의 1제곱이다. 얘네를 나누래. 나누고.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K가 약분이 되고 얘들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3분의 1제곱이 분자 분모에 분배되고 3분의 1제곱이 분자 분모에 분배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값이 요 값도 약분된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따라서 이 결과값이 전체 얼마? 2가 된대. 여기서 이제 막히면 안 돼. 다 풀어놨는데, 얘들아. 자, 다시 표현해 볼게. 160 전체 3분의 1제곱과 2배. 뭐가 나오니? P의 3분의 1제곱이 동일해진대. 네. 됐어?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요거는 160 전체 3분의 1제곱인데, 얘는 P 전체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를 안으로 넣어버리자고. 3분의 1제곱 안으로 넣어버리자는 소리야. 그럼 뭐로 바뀌냐면 얘들아 요 값은 8p 전체 3분의 1제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면 문제 끝나요. 여기까지 다 구해놓고 못 풀면 되겠니? 따라서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오케이 끝났네. 160이 얼마가 되네. 8p가 되는 p의 값은 얼마? 20 나온다고 여기서. 방정식 푸는 문제였고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